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코너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10년의 부자의 효자 종목이란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 첫 종목으로 CGV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취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지는요, 이 새로운 코너를 만든 취지는 제가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을 1년 넘게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그거는 일주일, 예를 들어서 뭐 8월 5일부터 8월 9일 일주일간에 그 기간 동안에 지난주에 계획했던 일, 계획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일주일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그 일주일 동안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팔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한 일주일이라는 기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이 주식 하다 보면은 이런 기간 중심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내가 왜 샀는지 이 종목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실행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내가 어떤 걸 배웠는지 등 종목 중심으로 풀어갈 얘기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뭐 어떤 종목이 좋아요, 어떤 종목이 이 종목을 사세요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제가 그렇게 말씀한 시작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다만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런 종목을 이런 이유로 생각해서 이렇게 샀고 이런 동안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렇게 교육을 얻었습니다. 이런 거 정보 자체가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이제 관점과 전략,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 드리면 보는 이들에게도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코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코너, 그러니까 제 첫 방송 10년의 부자의 효자 종목 첫 번째 CGV 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GV의 첫 투자가 계기가 된 거는 이 사건 때문인데 2023년 6월 20일이죠. CGV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센세이션 했던 것이 보통 유상증자 하면은 가지고 있던 주식이 한 10% 20% 정도를 해가지고 이런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유상증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경우가 많고 조그만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상증자는 기존의 이슈라든가 희석돼가지고 원래 가격을 회복한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요거는 기존 주식이 4천만 주라고 하면은 4천만 주라고 하면은 7,500만 주에서 기존 주식보다 1.5배나 많은 물량을 유상 증자를 하는 그런 증자였습니다. 그리고 요걸 오지게 먹은 것이 오지게 먹은 것이 이렇게 큰 유상 증자를 하면은 이제 당연히 대주주의 지분도 희석될 수밖에 없는데 당시 CJ가 이렇게 유상 증자해서 돈을 낼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기존 소액주주들은 다 현금으로 해서 주상증자했을 때 주식을 사야 되지만 얘들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현물 출자로 자신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심지어 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도 고평가된 주식인데 그걸 받아오는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CJ 그룹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오른쪽에 주머니 있는 것을 왼쪽에 빼는 거니 왼쪽으로 옮기는 거니까 사실상 실제로 낸 돈 없는 상태 내에서 대주주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이런 큰 유상증자에 대한 그 주가락의 손해는 전부 일반 주주들이 떠안는 그런 엄청 욕 얻어먹을 짓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다가 뭐 사실상 그때까지는 CGV 관심도 없었었죠. 네, 없는데 슈카월드에서 이런 걸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유상증자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욕먹을 만하네 이렇게 보고 있었었는데 쭉 보고 있었었는데 이게 주가가 쭉쭉 빠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어 그래서 이거 그게 안 좋은 건 맞고 이게 배난받을 짓도 맞고 떨어지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과연 맞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관심 있게 CGV 주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주식 오를 수 있어? 라고 한번 지켜봤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기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시 제가 본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 CGV가 우리나라 영화관 컴플렉스 멀티플렉스 사업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기업인데 이렇게 흔들린 악재가 발생했어. 이래가지고 주가가 흔들린 악재가 발생했고 CGV 이미지도 안 좋아져. 그럼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1등 지위를 빼앗길 위험이 있었을까? 여기서 제가 여기서 2위 기업이 롯데시네마가 아니었으면 CGV에 투자를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2위 기업이 이 영화관 사업의 2위 기업이 롯데시네마예요.
근데 롯데시네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영화관 근처에 있는 영화관을 이쪽에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영화관 롯데시네마밖에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는 것이지 롯데시네마에서 되게 시설 좋은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어떤 롯데시네마 극장을 찾아가 본 적은 전 없거든요. 그래서 입지 장사하는 스타일이고 지금 롯데도 사실상 그땐 위험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CGV 흔들림 때문에 내가 여기 영화관 사업에 1등 기업이 되겠어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악재가 있든 없든 1등으로서의 지위는 굳건하다는 거. 이게 제일 컸었던 거고요. 크게 봤던 거고. 두 번째 판단에 있어서 이거면 이 업종 자체가 과연 쇠퇴를 할 것인가. 지금 영화가 안 좋다고 하는데 특히 넷플릭스 이런 거 엄청 뜨면서 OTT가 엄청 많이 생기는데 요새 누가 영화를 봐? 이거 그냥 영화 산업 그냥 쇠퇴할 거야.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당시에 사람들이 영화를 좀 덜 본 거, 2023년도에 사람 덜 본 거는 볼만한 영화가 그때 없었어요. 근데 왜 생각해 보면은 한창 22년, 20년도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촬영하기 어려웠고 헐리우드 작가 파업도 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볼만한 대작 영화가 적게 출시되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사람들이 다시 또 예전처럼 영화를 만들고 하다 보면 다시 대작 영화로 나올 것이고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다시 영화 관객 수요도 회복될 것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연인들, 젊은 층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이것 말고도 다른 뭐 여러 가지 놀거리, 즐길거리, 엔터 이런 것들이 많으면 거기서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땅덩이는 좁고 할게 하다 보니 뭐 영화 보는 것 말고는 그밖에 특별하게 이 수요를 뺏어갈 만한 엔터 같은 것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영화에 대한 이제 수요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객이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영업 티켓 값은 거의 배로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타격도 적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쇠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좀 지나친 우려가 있고 여전히 이 영화관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될 사업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연 주가가 가치 대비 싼 것인가? 보시면 예전에 그러니까는 2023년 6월 20일 증자하기 전이죠. 이때도 이제 미국으로 치면은 AMC, 이렇게 엔데믹으로 해가지고 엔데믹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끝나면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그런 기대가 이미 선반영돼가지고 CGV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미국 AM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많이 올랐죠. 민주식 되면서 오르고 있었는데 CGV 자체가 이게 해외 진출, 특히 터키 같은 거 진출에 실패하고 코로나 때 크게 이제 손해를 보면서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 맞긴 맞는데 이미 이때 사람들이 유상증자를 크게 한다는 내용들은 내부 사람들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알았을 것이고 2만 원 정도까지 있던 주식 가격이 이미 유상증자한다고 발표했을 때는 14,500원인가? 그렇게 해서 2만 원에서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떨어진 상태이고 거기서 1.5배 유상증자를 한다. 그래서 주식이 100주라고 하면은 그게 250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15,000원이라는 가격을 그냥 2.5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격이 6천에서 8천 사이가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인 것이고 사실상 증자했을 땐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단순 계산을 한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발행가가 책정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주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7,630원으로 신주 발행가를 적어 놨었는데 이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5,890원까지 가고 실제로는 5,560원에 신주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가격도 많이 떨어진 가격에다가 심지어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예전 가격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예전 가격 15,000원, 15,000원 아니더라도 최소한 만 원까지는 이게 이런 악재가 회복이 되면 쭉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악재랑 비난 때문에 이제 그 과매도된 상태인 거지만 이것이 지나고 나면 원래 가격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유성증자한 것으로 이것의 쓰임처가 채무 상환이거든요. 이제까지 발생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투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들을 정리해 버리는 거니까 사실상 이런 채무들을 정리해 버리면서
향후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터키에 투자한다거나 그런 뻘짓 안 할 것이고 있는 돈벌이에 지금 집중할 거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흑자가 유지되면서 뭐 괜찮아질 거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가 시작된 그날에 이제 급락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부터 사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 뭐 7,000원, 7,600원 기존 발행가 부분까지는 금방 회복될 것이고 더 좋게 보면은 만 원까지도 쭉 올라가서 사실상 그때 발행가의 2배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에 유상증자 날부터 예, 매수를 시작했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최종의 마지막에 발행가를 이걸 확인을 못했어요. 저는 더 나아질지 모르고 5,890원으로 발행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유상증자한 날 5,890원 이제 그 정도 가격이 되니까 요때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제가 5,560원으로 발행된 거 알았으면은 좀 기다렸다가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을 건데 평단가가 좀 낮아졌겠죠. 어쨌든 예 5,900원부터 사기 시작해서 이제 최저점 찍을 때까지 계속 샀거든요. 왜냐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걸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매수 걸다 보니 900만 원 정도 사게 되었고 평단가는 한 5,300원에서 5,400원 정도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달라진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제 5,300원 정도에 사고 있으면 10% 이상 6,000원까지 가는 거는 금방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안 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그 작년에 9월, 10월 조정장이 끝나고 이제 가격이 올라주는데 물론 오르긴 올랐죠. 이제 5,800원, 5,900원이 가는데 이 6,000원 선에서 이제 흔들리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가격, 목표했던 가격 7,600원까지는 지금까지 간 적이 없죠. 예, 간 적이 없이 이제 시간이 쭉 가는 겁니다. 예, 가는 건데 이렇게 긴 행보 이렇게 하는 그런 동안 내에서 이게 보시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요곡이 반짝 오른 때가 파묘 뜰 때, 파묘가 천만 찍고 있을 때 반짝 떴고요. 요거는 범죄도시 4. 이게 개별 영화가 뜰 때마다 이게 좀씩 주가 올라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이제 그 현물 출자하는 거에서 법원이 승했을 때, 그때 아침에 잠깐 이제 반짝 떴다가 또 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유치원에서 행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7천 되고 만 원 되면은 그때 되면은 팔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목표가만 바라보고 가니까 이제 이렇게 좀 아쉬움이 남다. 이렇게 해서 팔고 하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사고 팔고를 반복을 했거든요. 반복을 해서 뭐 이게 오르면 좀 팔고 떨어지면 사고 하면서 크게 뭐 7,600원까지 바라보지 않고 이 6,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법률도시 4가 떠가지고 쭉 오르면 좀 매도해주고 다시 이제 그 약발 떨어져서 떨어지면 다시 사고 예, 그러면 흔들릴 때마다 이제 뭐 매수 매도를 반복했고 나중에는 이제 6,000원을 꼭 고집하지 않고 5,800원도 되면은 팔았다가 5,000원도 샀다가 사서 다시 또 이게 좀 올라서 5,800원 팔았다가 더 올랐다가 떨어지면 다시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때 인사이드 아웃 틀 때 영화를 그 딸이랑 같이 봤었거든요. 근데 영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픽사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되겠다. 이거는 엘리멘탈 럭츠기고 가장 큰 영화,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되겠다 생각했더니 이것 말고도 그때 그때 3, 그러니까 4, 5, 6월 2분기 때 나왔던 영화들이 괜찮은 성적이 나와서 범죄도 있었죠. 그러니까는 2분기 실적 잘 나오겠구나. 그러면은 2분기 실적 잘 나오면은 그 실적을 반영해서 가격이 뜰 테니 요건 아예 단기 수익만 노리는 물량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900만 원 정도를 그냥 꾸준히 목표 주가까지 버티는 게 아니고 요거는 그냥 5,500원 정도에 사서 6,000원 되면 팔 생각으로 단기적으로 노려가지고 3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30만 원 정도는 이제 벌어서 나오자 이런 식으로 단기 수익 노리는 물량도 설정해가지고 단기 계획도 포함해서 좀 매수 매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 투자하다 보니 아 이거 영화관 주식은 개별 영화가 흥행 대략이 뜨면 반짝할 때가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이런 반짝한 영화 있기 전에 사둬가지고 쌀 때 사가지고 영화가 떠서 반짝하면은 파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전략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승과 하락시에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그리고 요새 이제 다시 2분기 실적인지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니면 CJ 자체가 지금 워렌 버핏 때문에 좋은 화장품 주식 자체가 좋다 보니 CJ도 좋다 보니 그 자회사인 CGV도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다시 또 회복이 되기 시작한 상태로 이제 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야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좀 팔아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반복하면서 올해 올해 지금까지 이제 실현한 수익이 한 150만 원 정도를 그냥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실현을 했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은 지금은 한 850만 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고 미실현 수익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저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50만 원 정도를 실현을 했고 이붕환에서 얼마 정도 더 실현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실현하면 좋고 뭐 떨어지면은 가져가는 거고 이 주식은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는 10원을 오르면 10원 오르면 12씩 매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를 때마다 고점에서 더 오를 때마다 10원 오르면 또 12씩 매도해가지고 쭉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또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이미 좀 올라온 상태지만 더 갈지 다 와서 떨어진 건지. 근데 여전히 지금 영화관은 좀 더 회복할 기회가 있고 지금 4분기 연속 흑자로 전환되어 있는데 그런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정확한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주식에서 이미 올랐다고 하지만 떨어지면 매수,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좀 떨어졌다고 지금 매수하는 건 아니고 9월, 10월 조정장이 있으니까 조정이 끼면 또 이런 주식들은 사람들이 작은 주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다시 또 매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코너 방송을 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재밌는 정보, 또 도움이 되는 정보 설명해가지고 방송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